안녕하세요.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2026년 노인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사업의 사업 설명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 설명회는 노인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사업의 명확한 비전과 목표를 공유하고 이에 따른 효율적이고 투명한 사업 운영을 위한 실무 지침을 안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다음과 같은 목차로 진행되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진행하게 될 사업은 노인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노인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사업은 어르신들의 잠재력을 이끌어내고 주체적인 사회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봉사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를 통해 어르신 스스로가 삶의 활력을 되찾고 세대 간의 소통과 화합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연결고리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노인자원봉사란 60세 이상 노인이 지역사회 국가 공익 증진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봉사 성격의 활동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저소득 취약계층 소득 보전에 목적을 둔 노인 공익활동과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 노인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사업에 참여하게 될 기관은 앞으로 수행기관으로 명칭되며 수행기관은 공모에서 선정된 기관입니다. 수행기관은 노인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을 전국적으로 총괄하여 행정지원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노인자원봉사 업무에 대한 전문 지식과 실무인력 보유 등 기본적인 행정 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세부 활동 내용에 대해 자체 규정 수립 가능합니다. 또한 1년간의 수행 실적을 평가하여 다음 연도 사업량도 10% 내외에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봉사단은 1개 봉사단당 5에서 50명으로 구성되며 1개 수행기관에서 최대 300명까지 구성 가능합니다. 단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복지부 개발원의 사전 승인을 받는 경우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300명 초과되는 것도 허용합니다. 봉사자는 활동비가 지급되지 않는 무급 자원봉사자로 사업 시작일 현재 60세 이상인 사람 중 자원봉사 활동 신청서를 제출하고 봉사단 특성에 따라 등록 또는 선정된 자입니다. 수행기관은 수행기관 운영비와 봉사활동 지원비로 구성되는 예산을 사업비로 집행합니다. 노인의 경륜을 사회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노인 자원봉사를 활성화하여 노인의 적극적 사회 참여를 증진시키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이며 이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1월에서 12월이며 봉사자분들은 3월에서 11월까지 봉사활동을 진행합니다. 2025년 12월 현재 48,000명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목표 인원은 향후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사업이며 보건복지부에서 한국노인인력개발원으로 업무 위탁을 하였고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수행기관을 모집하여 운영합니다. 수행기관은 전국 조직인 경우 중앙기관과 지역기관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히 알아보자면 각각 다음과 같은 역할을 맡아 사업을 추진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정책 결정 및 사업 시행 전반에 관한 총괄을 하며 사업 종합계획 및 사업 운영 안내를 수립하고 업무 위탁 및 지도 관리하며 예산을 지원합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앞으로 개발원으로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원은 노인자원봉사 활동 업무 지원을 총괄하며 수행기관을 모집 선정 및 관리하고 수행기관 현장 점검, 성과평가를 진행하며 DB 및 정보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수행기관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며 봉사자 모집, 등록, 선발, 교육, 활동 지원 등 제반 업무를 수행합니다. 그리고 활동 상황 확인 등 봉사자를 관리합니다. 그렇다면 지원 내용은 어떻게 될까요? 노인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사업은 봉사단 단위로 사업비를 지급합니다. 26년 기준으로 봉사자 1인당 연 18.6만 원이며 수행기간 운영비와 봉사활동 지원비로 구성됩니다. 봉사활동 기준을 충족할 때만 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봉사활동 기준이란 봉사단별 봉사자가 월 1회 1시간 이상 활동을 했는지입니다. 이런 기준을 미충족하게 되면 미충족 인원에 대한 지원금을 반납하셔야 합니다. 활동 목적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지출이 불가능하며 지출 시에는 환수 조치됩니다. 사업비의 각 항목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드리는 내용에서 변경사항이 있을 시에는 별도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수행기간 운영비를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업무 분장에 등재된 자원봉사 담당자에 대한 인건비와 사회보험료가 집행 가능합니다.
업무 분장에 등재되지 않는 담당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자원봉사 담당자에게 업무수당 또한 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업무수당도 인건비와 사회보험료처럼 업무 분장에 자원봉사 담당자로 등재가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노인자원봉사 홍보 목적의 현수막, 간행물 발행 등도 홍보비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홍보 물품의 기념품 비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컴퓨터, 모니터, 책상 등 사업 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비품은 사업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운영비 총액의 10% 범위 내에서 집행 가능하며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가정용으로 볼 수 있는 물품 구입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연 100만 원 범위 내에서 통신요금, 우편요금을 공공요금으로 집행 가능합니다. 전기요금, 수도요금은 집행 불가능합니다. 노인자원봉사 사업과 직접 관련된 출장 시에 출장비로 집행 가능합니다. 식사 및 숙박 등을 제공하는 출장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과 출장비를 중복해서 지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출장비 집행은 업무 분장에 등재된 노인자원봉사 담당자에 한해 가능합니다. 단, 개발원에서 주관하는 교육 및 행사에 참석하는 기관장의 출장비는 집행 가능합니다. 1인당 2만 원 이내로 노인 자원봉사 사업과 관련된 회의 운영에 필요한 제본, 현수막, 문구류, 다과 구입 비용, 식사비 등을 회의비로 집행 가능합니다. 회의장 대관료는 실비로 별도 집행 가능합니다. 노인자원봉사 사업 관리를 위한 기관 차량 이용 시에 기관 차량 유류비로 집행 가능합니다. 차량 운행 일지 및 출장 신청서 등을 비치하여 증빙해야 합니다. 차량 보험료나 수리비 등의 기관 운영성 경비는 집행 불가능합니다. 사업을 위해 필요한 사무용품, 소모품 구입 비용, 업무 분장의 노인자원봉사 담당자로 등재된 자의 VMS 교육비 등은 승인받은 사업계획서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 운영비로 집행 가능합니다. 다음은 봉사활동 지원비입니다. 봉사활동을 위해 필요한 소모품, 재료비 등을 활동 진행비로 집행하실 수 있습니다. 봉사활동 시에 1인당 식다가비는 15,000원 이내로 집행하실 수 있습니다. 1인당 식다가비 한도를 초과하시면 안 됩니다. 봉사활동일이 아닌 일자에 식비 결제는 불가능합니다. 소속감 제고 및 봉사 효율성을 위한 봉사자 활동복, 조끼, 모자, 그리고 참여봉사자 안전 확보를 위한 미세먼지 마스크 등의 피복 물품을 피복비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봉사자 교육 운영에 필요한 교재 제작, 강사료, 대관료, 현수막 구입 등 교육 진행을 위한 물품 구입을 교육 운영비로 집행 가능합니다. 원활한 교육 진행을 위해 소정의 다과비도 1인당 5,000원 이내에서 집행 가능합니다. 교육 시에 식비 지출은 불가능하나 단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경우에는 식다가비 1인당 15,000원 이내 집행이 가능합니다. 1차 교육 시에는 가능합니다. 교육을 진행하고 해당 월에 실제 활동한 봉사자, 즉 교육 일자와 다른 일자에 실제 활동이 있는 경우에 한해 식다가비 15,000원 집행 가능합니다. 노인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사업의 추진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사업의 비전은 노인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노인의 경륜을 사회에 재투자하는 것입니다. 이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핵심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 전략으로 5가지 주요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전략들을 기반으로 사업의 안정적인 정착과 목표 달성을 위한 과제들을 추진할 것입니다. (2025년) 노인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사업 주요 성과는 이렇습니다. 전달체계 변경에 따라 수행기관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진행하여 수행기관 평가체계를 전면 개편하였고 26년 실적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성과 견인성, 변별력, 지표의 명확성 3가지를 바탕으로 대부분 지표는 유지하되 세부 기준을 변경하여 연속성은 보장하고 변별력을 제고하는 동시에 성과를 견인하기 위해 평가체계를 전면 개편하였습니다. 이러한 평가의 결과는 공모 선정 시에 반영 예정입니다. 수행기관 광역센터 담당자 대상으로 대면 의견 수렴을 진행하였고 전체 수행기관을 대상으로 서면 의견 수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평가체계를 개선하였습니다. 개발원과 수행기관 간의 실무 TF를 운영하며 선진지, 학습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신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하반기 치매 전문 서포터즈 시범 사업을 운영하여 전문 봉사단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25년도에는 전문 봉사단 시범 사업으로 한 개 기관당 500만 원 사업비를 지원했습니다. 여기서 전문 봉사단이란 기존 봉사단과 달리 사전 교육기간이 장기적이며 교육 커리큘럼을 사전에 개발하여 모든 봉사단이 공통적으로 전문 교육을 실시하는 봉사단이며 운영 안내에서 정하는 보조금 편성 기준과는 별개로 개발원 사업계획서 승인에 따라 자율적으로 예산 집행이 가능합니다. 봉사자 인정 보상 체계를 도입하여 지속적인 참여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의 누적 활동 시간을 기준으로 500시간 이상은 금 배지, 200시간 이상은 포라 배지, 100시간 이상은 주황 배지 3등급으로 나누었습니다. 2025년에는 금 배지 40여 명, 보라 배지 200여 명, 주황 배지 1100여 명 지급하였습니다. 이러한 상징품 수여를 통해 참여자의 소속감을 증진시키고 자긍심을 고취하였습니다. 한국산림복지진흥원과 협업하여 18개의 수행기관 총 500여 명 봉사자의 산림치유 숲체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진흥원 복권기금으로 프로그램 비용을 지원받았고 단체버스 중식 다과는 개발원에서 제공했습니다. 그 외에 여행자 보험 등의 비용은 수행기관 자체의 노인자원 봉사 사업비를 활용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수행기관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표준화 통일화된 교육과정 및 교육교재를 제공하였습니다. 4차에 걸친 온라인 정기교육과 대구, 경북, 부산, 울산, 서울에서 찾아가는 대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교육 동영상을 개발원 유튜브 채널 게시하여 4차 정기교육 이후 입사자를 위한 상시 교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나라도움 전면 도입을 통해 보조금 관리를 강화하고 행정 처리의 통일성을 제고하였습니다. 회계법인을 통한 개발원 주체의 보조금 정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7월에 중간정산을 실시하여 출장비 및 식비 과다 중복 지급 등 지적 및 환수가 많이 발생하는 항목을 보완함으로써 회계 처리의 투명성을 제고하였습니다. 6월에서 8월에 현장 점검을 개발원 주체로 실시하였으며 대상 기관을 25개에서 36개로 확대하였습니다. 기존 중앙기관이 지역기관을 대상으로 추진한 전수 모니터링은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행정을 간소화시켰습니다. 개발원 수행기관, 하부조직 간 위탁계약 체결을 통해 의무와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했습니다. 상반기 개인정보 실태점검을 진행하였고 하반기 개인정보 일제정비 실시하여 개인정보 관련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026년 이후 2027년까지 저희는 다음과 같은 과제를 추진하여 노인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사업의 안정과 성장의 기회로 삼을 것입니다. 기존 평가 우수 수행기관 포상에 국한된 보상체계를 우수봉사단, 봉사자 실무자까지 확대하여 의욕을 고취하겠습니다. 우수봉사단 등을 수행기관 평가로 연계하여 수행기관 차원에서 우수봉사단을 개발하고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 수행기관별 봉사단 개량 합계 점수로 우수 수행기관을 선정하겠습니다. 전문 역량형, 협력 중심형, 이슈 해결형, 창의 기획형, 자기주도형 5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봉사단의 특색을 전략적으로 개발하고 고도화하도록 유도하여 상위 30% 기관 대상 비계량 평가를 통해 우수봉사단을 선정하겠습니다. 2026년에는 신규 참여 확대를 위해 더 새로운 과제를 많이 추진하겠습니다. 수행기관 공모 및 사업계획 수립 시 수행기관별로 협의를 통해 전년 대비 증가율을 MBO 방식으로 결정하여 신규 참여 목표 인원을 설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정기적으로 관리하여 신규 봉사자를 확대할 것입니다. 참여자뿐만 아니라 일반 어르신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회비복과 비용 부담 등의 신규 봉사자 진입 장벽의 원인을 파악하겠습니다. 또한 26년 이후 참여자 비용 부담 금지, 회원, 비회원 차별 금지 등의 원칙을 확립하여 수행기관 공모시 위에 내용이 담긴 서약서 진구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기존 구독자들이 포진해 있는 개발원의 노인 일자리 홍보 채널을 활용하여 노인 자원봉사 신규 콘텐츠를 제작하겠습니다. 매년 핵심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수행기관 또는 홍보봉사단을 모집하여 관련 봉사활동을 정기적으로 기록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자원봉사 대축제 기간에 집중 홍보하겠습니다. 2027년에는 인적자원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하고 봉사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행기관별 또는 봉사단별 반장을 선출하여 명함을 지급하고 신규 참여 활성화에 기여한 반장에게 감사패 등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노인 자원봉사자를 홍보 및 모집 매개체로 활용하여 잠재적 신규 참여자를 발굴하겠습니다.
봉사단별 만족도 조사를 통해 봉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하는 선순환 구조를 제도화하여 노인자원봉사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봉사자와 소통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 및 배포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정례화시킬 예정입니다. 앞서 설명한 과제들을 해결하며 신규 봉사자들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홍보를 강화하여 노인자원봉사 참여를 확대시키겠습니다. 25년에 도입된 전문 봉사단과 같이 개발원과 수행기관 간 협의를 통해 신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평가 및 보상 등을 통해 단순 취미 활동을 축소하고 공익성이 높은 프로그램 위주로 개선하겠습니다. 신규 프로그램을 추진 후에 표준 모형을 개발하여 전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이 일환으로 전문 봉사형을 정규 프로그램으로 도입하여 전문 봉사단 지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포상 등 인센티브 지급도 검토 중입니다. 봉사자별 전문성 및 활동 이력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봉사자의 전직 경력 등을 봉사활동에 반영하고 지역 내 수요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매칭하는 맞춤형 자원봉사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자신의 봉사활동 기록을 나의 봉사활동 기록하기 장에 작성하여 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도록 연보를 제작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취합된 자료를 심사하여 우수한 기록은 다음 연보에 담도록 하여 노인자원봉사자의 자발적 참여를 확산시킬 예정입니다. 주요 활동을 분석하고 우수 자원봉사 사례를 기록한 연보를 발간하고 배포하여 봉사자의 자긍심을 고양시키겠습니다. 2027년에는 연간 그리고 월마다 수행기관별 봉사왕을 선정하고 감사패를 수여할 예정입니다. 연간 왕중왕전으로 선정된 봉사왕은 명예의 전당에 올려 중점 관리할 예정입니다. 노인자원기자 봉사단을 발대하여 홍보 콘텐츠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봉사자에 대한 상징적 인정체계를 성공적으로 도입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봉사자 인정체계를 단계적으로 정립할 예정입니다. 2025년 배지 감사카드 지급 기준을 개발하였고 2026년에는 노인 특성에 적합한 노인자원봉사자 인정 기준을 수립할 것입니다. 2027년에는 현장 활용도 향상을 위해 이를 운영 안내에 반영할 것입니다. 2025년에 이어 타 공공기관과 협업하여 노인자원봉사자의 여가 활동을 계속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주간에 대축제를 꾸준히 개최하여 프로그램 참여 기회를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카드와 봉사왕 선정을 통한 정서적, 상징적 인정, 여가활동 지원과 대축제 운영을 통한 기회의 인정으로 노인자원 봉사활동을 인정하고 보상해 나가는 풍토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수행기관 종사자의 역량 향상을 위하여 종사자 필수교육 과정에 대해 신규 및 경력을 구분하여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제공하겠습니다. 2025년에 이어 보조금 중간정산, 보조금 최종정산, 현장점검, 자체 모니터링, 위탁계약, 개인정보 실태점검 및 개인정보 일제정비 실시하겠습니다. 사업 시작 전에 평가 계획과 지표 수립을 완료하고 설명회를 실시하여 평가에 대한 수용을 높이고 이해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정책 효과성을 확보하고 목표 달성 등 성과를 견인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개발원과 수행기관으로 국한된 소통 채널을 수행기관 내부 협의체 및 중간 조직 등으로 확장할 예정입니다. 우수봉사단과 신설봉사단 간의 멘토링 지원도 협조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협력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힘을 보태겠습니다. 다음으로는 2026년 연간 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간 일정을 대략적으로 말씀드리자면 1월에 1차 교부가 이루어지며 2월 사업계획 승인 및 위탁계약 체결, 그리고 지침 확정 후에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됩니다. 3월부터 6월까지 전년도 평가에 대한 일정이 진행됩니다. 우수봉사자에 대한 포상은 3월에 시작되어 9월 대축제 시상으로 마무리되겠습니다. 5월에서 6월까지 현장 점검이 실시되고 이의 신청 및 후속 조치도 이어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상반기 중간정산은 7월에 진행되며 12월에 최종 정산이 안내되겠습니다. 종사자에 대한 정기교육도 4차례 예정되어 있으며 때에 따라 정례회의도 진행합니다. 자세한 일정 확인은 이 일정표를 살펴봐 주시고 일정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기간의 안내도 나갈 예정입니다. 노인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사업 운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사업은 1년 동안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1단계 사업 추진 준비입니다. 2년간 사업 운영을 해줄 수행기관 선정을 위해 공모를 진행합니다. 위탁 해지 및 자진사업 포기 등이 발생하는 경우 추가 공모를 실시하며
1년간의 수행 실적을 평가하여 다음 연도의 사업량을 조정합니다. 노인자원봉사 사업의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은 종사자 교육을 이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평가 시에도 종사자 교육이 포함이 되니 필수 교육 5시간 반드시 이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2단계 사업계획 수립 및 보조금 교부입니다. 보조금 관련 내용은 종사자 필수교육 보조금 관리교육에서 상세하게 다룰 예정입니다.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1개 수행기관에서 2개 이상의 봉사단을 운영하는 경우에 수행기관 운영비 또는 봉사활동 지원비의 통합 집행이 가능합니다. 수행기관의 고유 목적 사업 예산과 노인자원봉사 사업 예산을 별도의 구분 계리가 필요합니다. 3단계 사업 시행입니다.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봉사자 모집은 공개 모집으로 특정 단체 회원만 대상으로 모집하는 행위 및 참여를 전제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회원 가입 등을 강요하는 행위는 절대 금지되어 있습니다. 봉사활동 시작 전에 필수교육 2시간을 실시 후에 활동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필수교육은 안전교육 및 노인자원 봉사자의 역할, 소양, 윤리 등으로 구성합니다. 중간에 참여하는 봉사자도 필수교육을 실시 후에 활동을 해야 합니다. 단장 교육 및 추가 교육도 선택적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봉사자 교육과 관련해서 다과비를 지출할 수 있습니다. 1인당 5,000원까지 지출이 가능하고 식비는 지출이 불가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 해당 월에 다른 날짜에 활동을 하신다면 교육 운영 시에 식대 및 다과비로 1인당 15,000원 이내에 집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교육 운영 시 10명이 식사를 하시고 같은 월에 봉사활동에 9명만 오셨다면 1분에 대한 지원금은 반납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교육 시에 식다과비 1인당 15,000원 이내 집행 가능합니다. 활동으로 인정되는 교육은 연간 최대 10시간까지만 가능합니다. 봉사자 교육 진행 후 활동이 시작됩니다. 봉사자는 월 1회 1시간 이상 활동을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봉사단 2개 이상 참여 봉사자는 봉사단별로 월 1회 1시간 이상 활동하셔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일정 기간 동안 봉사단 운영이 불가한 경우에 개발원과 협의하여 활동 보충 또는 사업 중단 처리해 주시고 해당 기간에 대한 예산은 반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활동 후에는 활동 일지 등의 봉사자 자필 서명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때의 서명은 휘알겨 쓰는 것이 아니라 홍길동과 같이 이름 석자를 정자로 쓰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봉사자 대신 서명을 해주시는 것은 불가합니다. 사업 추진 및 관리입니다. 수행기간은 매월 활동 실적을 노인 일자리 정보 시스템에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10일은 중앙기관 기준 마감일이니 지역 수행기관은 중앙기관에서 별도 안내하는 마감일자까지 마감 처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1회라도 적기에 입력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성과평가 시에 페널티가 있을 수 있으니 활동 실적 입력은 반드시 매월 해주셔야 합니다. 또 교육의 경우 실적으로 입력하지 않으시는 기관들이 많은데 교육이나 기타 모든 실적들은 성과평가, 실적 인정에 따른 지원금 반납과도 연관이 있으니 반드시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사자 안전관리를 위해 VMS 가입을 하고 실적 연계를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VMS 대신 봉사자에 대한 자체 보험 가입으로 가름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고 발생 시에 상해보험이 조치될 수 있어야 합니다. 4단계 보조금 집행관리입니다. 사업계획 임의 변경을 금지하며 예산 집행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 예산 집행 변경 계획을 승인 받으신 후에 집행해 주셔야 합니다. 활동 목적과 직접 관련 없는 항목은 집행이 불가능하니 집행 불가능 항목을 잘 체크하셔서 보조금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래 내용의 투명성과 이용의 편의성을 감안하여 전용 통장 및 국고 보조금 통합 관리 시스템과 연계된 전용 카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보조금 집행 시 현금을 인출하여 사용 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 처리는 금지하며 전액 환수 처리합니다. 모든 지출에 대해서는 사전 내부품위서 또는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결제 후 집행해 주셔야 합니다. 증빙자료 간에는 집행일자 및 금액이 상호 일치되어야 하며 적격 증빙자료를 원칙으로 합니다. 회계연도 독립 원칙에 의거 회계 마감일인 2026년 12월 31일까지 집행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관계 서류는 5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개발원은 수행기관의 마감 처리 정보를 기초로 객관적 증빙자료 및 사용 내역 확인을 거쳐 정산을 실시할 것입니다. 수행기관은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 이의 나라도움의 정산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회계연도 내 보조금 총액이 10억 원 이상인 수행기관은 감사보고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이 나라 도움을 통해 정산을 실시하며 개발원은 집행 증빙이 미비한 경우 수행기관에 추가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행기관은 추가 제출 요구에 따라 적합한 증빙자료를 즉시 제출해야 합니다. 수행기관이 사업 수행 불가의 이유로 사업 종료 시 종료 후 1개월 이내 정산해야 합니다. 교부된 보조금 중 사업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집행 잔액 및 이자는 반납해야 합니다. 연도 이후 발생한 이자는 임년 2월까지 복지부에서 지정한 방식으로 반납해야 합니다. 정산 결과 부정 유용 등 사업 목적에 맞지 않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 환수 조치합니다. 개발원은 보조금 환수 금액에 대해 수행기관에게 반환 결정을 통지하고 수행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납합니다. 수행기관은 각 봉사단에 대해 자체 계획 수립 후 모니터링 활동을 실시해 주셔야 합니다. 현장 방문은 물론 유선을 통한 모니터링 모두 가능합니다. 그리고 6월에서 9월 사이에 개발원이 주체가 되어 현장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위반 행위 유형별 조치 기준을 잘 살펴보시고 현장 점검 준비에 만반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점검 시 다수의 지적사항이 발생하면 가중 처분이 가능하며 기관주의 이상의 경우 추후 사업량을 삭감하여 배분하거나 중단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성과 평가를 통한 우수봉사단 포상 실시 및 부진 봉사단에 대해 페널티를 부여합니다. 우수봉사단에 대해 공모 시 가점 부여 및 인원 배정 확대, 정보 포상 시 우선 지원 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반면 실적이 부진한 수행기관에 대해서는 개선계획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개선계획 미이행 시에는 제재도 가능합니다. 수행기관은 사업 종료 후 60일 이내에 운영 결과 및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기관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중앙기관은 이를 취합하여 개발원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운영 안내, 주요 변경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을 진행하면서 들은 여러 의견들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봉사자는 2026년부터 60세 이상인 자만 가능합니다. 또한 국내 거주자 중 외국민인 자는 신청 제외됩니다. 활동 유형 중 특성화 활동이 삭제되었습니다. 기타 유형은 전문성을 활용하여 지속 가능하고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개발되어 보건복지부 사전 승인을 얻은 노인자원봉사 프로그램으로 조금 더 명확화되었습니다. 기타 유형은 또한 지원금 별도 책정 가능합니다. 이나라 도움 국고보조금 시스템 관련 교육은 전문성 향상을 위해 이나라 도움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교육을 듣는 것으로 명확화하였습니다. 필수로 5시간을 들어주셔야 합니다. 추가 교육은 노인자원봉사 사업과 관련된 교육에 한하여 실시 가능합니다. 2026년부터는 55세 이상 분들은 노인자원봉사에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교육 시 식비 지출이 불가능하나 2가지 경우에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1차 교육 시에 식다갑이 1인당 15,000원 이내 집행 가능하며 두 번째로 해당 월에 교육 일자와 다른 일자에 실제 활동이 있는 경우에 한해 식다갑이 1인당 15,000원 이내 집행 가능합니다. 활동 유형의 특성화 활동이 삭제되면서 활동 내용과 세부 활동 안내에도 특성화 활동이 삭제되었습니다. 수행기관 사업비는 신규 수행기관 또는 전문성을 활용한 기타 유형의 봉사단의 경우 복지부의 별도 검토 및 승인 절차를 거쳐 수행기관 사업비 내 항목 수행기관 운영비와 봉사활동 지원비 간 조정하여 집행 가능합니다. 기관장의 출장비도 교육 참석에 한정되어 있던 것에서 교육 및 행사 참석 시 지급 가능한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VMS 교육비를 사업 운영비로 쓰게 해달라는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연 1회 업무 분장 기준 집행 가능한 것으로 변경했습니다. 자원봉사 활동 시 1인당 15,000원으로 식사와 다과 구분 없이 폭넓게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교육 운영비 내용은 앞서 설명한 내용과 같습니다. 자체 모니터링용 점검표를 서식으로 추가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 교육은 연 1회 1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는 것으로 변경했습니다. 여기서 1시간은 강의 하나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수시간 1시간을 뜻합니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 교육은 1시간을 채워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강사료 지급 기준을 수정하였습니다. 3급 강사에서 외국어와 전산 학원 강사로 국한되어 있던 것을 노인자원봉사 특성에 맞도록 예시를 삭제하고 학원 강사로 수정하였습니다. 30분 초과 강의 시 1시간으로 인정한다는 문구를 넣었습니다. 단 구호 제창, 선언, 낭독 등은 강의로 불인정합니다. 서식은 다음과 같이 변경 및 추가하였습니다. 이는 나중에 지침으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월별 사업 운영 결과 보고와
봉사단 활동일지 및 명부에 업무수당 지급 대상 확인용 담당자명 작성란을 추가하였습니다. 봉사활동 희망기간 및 시간을 필수기재사항에서 선택기재사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운영 결과 및 정산보고서는 평가 점수 산출을 위한 양식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6년도 노인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사업의 사업 설명회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6년 노인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사업 운영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개발원은 앞으로도 수행기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더 나은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